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이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책은 리처드 칼슨의 스톱 싱킹입니다. 행복을 끌어들이는 심리 법칙입니다. 저자는 마음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심리학의 대가 리처드 칼슨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말, 생각을 그만합시다 라고 합니다. 리처드 칼슨은 행복하고 충만한 인생을 사는 방법을 탐구하는 심리학자이자 대중 연설가입니다. 그가 말하는 심리 해법은 생각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에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스톱 싱킹은 특히 끊임없는 생각에 함정에 빠져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돌보는 방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보내는 칼슨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떠올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면, 어긋난 관계로 인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리처드 칼슨의 간결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들어보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마세요. 당신의 걱정은 모두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서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행, 비관주의, 우울증에 대해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잊어보시기를 정중하게 권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극복하기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들의 말이죠. 당신의 실패한 모든 시도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접근법도 잊어보세요. 저는 당신이 오늘부터 어떤 기분이 더 나아지기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지만 맹목적으로 제 말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부터 읽게 될 이야기들을 판단할 때 평소 당신이 지닌 상식을 쓰길 바랍니다. 전통적인 많은 방법들이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료사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치료하는 방법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사람들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사들은 치료를 받으러 온 내담자들이 자신의 가장 부정적인 감정과 직면하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분석하도록 이끕니다. 내담자들은 비교적 최근의 과거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들이 이번 심리학적 내상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죠. 제가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포기한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새로운 트라우마를 발견할 때마다 그 내담자는 사실상 그걸 다시 새롭게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새로운 상담은 새로 추가된 문제의 진상을 알아내고 다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의 수발하는 부정적인 느낌들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느낌이 따라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과 무의식적인 심리적인 동인들과 대면하지 않는 한 평생 불행하리라고 주장하는 심리치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부정적인 과거나 기억을 좀 더 많이 접함으로써 정말 전보다 마음의 문제가 나아질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해서 점점 더 우울 속으로 빠지게 되죠. 생각을 계속해서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작동하는 원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지 말라. 잠시만 당신의 호흡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 말을 하기 전까진 아마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것이다. 호흡이란 아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행동이어서 숨에 막히기 전까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잊게 된다. 생각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의 이런 인간관계는 인간으로서 겪는 굉장히 강력한 현상이다. 당신이 아침 신문을 읽다가 불타는 건물에 구출된 아이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봤다고 가정하자.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했다. 정말 다행이야. 이런 고무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에서 행복감이 솟아오를 걸 느낄 것이다. 이번에도 당신의 감정은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그 사건 자체가 만들어낸 게 아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건을 읽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다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반대로 신문에서 이제 행복한 기사를 실을 때도 됐지. 신문은 항상 나쁜 뉴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같은 이런 생각을 했다면 행복감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비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에 수반되는 감정은 항상 순간에 일어난다. 이 심리 역학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진실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에 진실이라고 믿을 때는 언제나 그 생각에 대응하는 정서적 반응을 느끼게 된다. 당신이 생각이 당신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사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불행과 우울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단계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은 구체적인 내용 상관없이 당신이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본 원인이 된다. 뭔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신경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이 없다면 그야말로 감정을 느끼는 기준이 없어진다. 당신의 생각 말고는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고 있을 만한 곳이 없다. 한 사람을 불행하거나 우울한 성향으로 만드는 생리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생각이 없다면 그 불에 끼얹을 기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성향이나 생리적 요소를 키워서 현실화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행복으로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 자체가 바로 그 길이다.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지 어떤 사건들의 결과가 아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적어도 올바른 방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행복한 느낌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격려할 수 있을 것이고 행복이 도착하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그걸 떠나보내려고 계속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대신 말이다. 매번 당신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 할 때마다, 매번 생각을 열심히 해서 행복에 이르려고 할 때마다 행복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쓱 빠져나가 버릴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행복의 근원에서 떠나버렸을 테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언젠가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할 것은 언젠가 행복해지고 싶어 같은 말을 할 때 당신이 진짜 하는 말은 언젠가는 내가 가진 문제들과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관심을 돌려서 좀 더 좋은 느낌, 사랑에 충만한 느낌에 집중하고 싶어이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긍정적 기분에 빠져들게 되진 않는다. 그러려면 먼저 연습을 해야 한다. 오늘 시작하건 아니면 10년 뒤에 시작하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조만간 당신은 믿음에 도약을 하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지금 내 삶은 완벽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곳,
그러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에 이면에 있는 좋은 느낌에 관심을 쏟기에 더 좋을 때는 앞으로도 결코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시작하는 게 어떤가? 이것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싶다면 정답을 맞춰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느끼는 감정 사이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즉각적인 관계와 축적된 관계 모두 우리는 덜 우울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새로운 인생을 위한 조건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바로 그때다. 우리는 그 규칙들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고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연습해야 한다. 어떻게 자신을 도울 수 있게 생각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다시 오래된 습관에 퇴행해서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쫓거나 정신에 부정적인 부담을 주는 일은 여전히 생길 것이다. 그것이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 생각과 관심을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행복한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들이라고 항상 행복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행복한 사람은 대체로 행복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은 대단히 긍정적이지만 그들 역시 감정적 기복이 있다는 뜻이다. 기억하라. 사람들의 기분이란 다 변하기 마련이고 특히 기분이 아주 나쁠 때는 인생이 정말 나빠 보일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가끔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머릿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주 알아차린다. 그런 부정적 성향을 알아차려서 그만두는 행위 자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도 실제로 불행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 생각과 맺는 관계는 완전히 다르다. 행복한 사람들은 생각을 그냥 생각으로 본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무시하고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도 행복한 느낌을 찾을 것이다. 그들은 행복한 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질 거라고 예상한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행복한 감정이지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행복이 먼저 오고 좋은 인생은 행복한 감정에서 온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고 있거나 분성 마비에 휘말린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다시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지금 하는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점, 그것을 빨리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불행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과 관계를 맺는다. 불행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습관적으로 그걸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저 생각으로 보지 않고 현실만큼 중요하게 본다. 그들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석하거나 연구해서 그 생각을 더 오래 살려두고 실제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존재로 보이게 만든다. 내가 봐온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차이 중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 고장났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느냐 여부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행복의 원인이 되는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는 점을 선뜻 받아들인다. 그들은 가능한 그들의 기쁨을 방해하는 생각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불행한 사람들은 기꺼이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적거나 혹은 자신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그저 우울할 뿐이야. 그것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이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하면 생각이 향하는 방향과 취하는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이 생긴다. 당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서 당신은 그저 피해자라고 느끼기 쉽다. 행복은 감정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행복은 복잡하지 않고 찾기 힘들지도 않다. 행복은 완벽한 인생이 당신 앞에 펼쳐져야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오랜 분석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사실 내가 본 행복한 인생은 종종 가장 단순한 인생이었다.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내적으로도 그렇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사느라 자신의 불행을 분석할 시간도 없다. 물론 그들도 때로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굳이 왜 그걸 연구까지 하나 하고 생각한다. 그 불행한 기분을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전부다. 우리가 가진 자연스러운 마음과 분석적인 마음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당신은 우울증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자신의 내면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내면에서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행복하게 살면서 당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감사. 감사는 우울증의 해독제이다. 감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며 다른 모든 감정처럼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당신이 우울하다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까? 왜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싶은 걸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고마움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면이 나오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면 당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기분도 좋아진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힘으로 인식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 것이다. 이 고마운 감정의 덕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자존감, 관계, 안녕, 일, 희망, 꿈, 문제들 앞으로 하게 될 관계들과 미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남은 생은 저절로 풀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맺는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생각이 우리가 느끼는 방식을 주도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다. 매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런 생각 과정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언제나 싫어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라. 계속 찾으면서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라.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 그러면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인생을 즐기는 자신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받은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항상 감사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서 돌아다닌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 아니오이다. 그 당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로 제공하는 건 뭘까? 당신은 그때 타인에게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안녕을 제공한다. 당신이 기분이 좋으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충만한 느낌이 들며 그 좋은 기분이 온 세상으로 퍼진다. 반면 당신이 기분이 나쁠 때면 자신의 부정적인 느낌이 너무나 소모된 나머지 타인을 위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겠는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이기적인 동시에 이타적이다. 당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며 당신의 인생에 감사하는 느낌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그 느낌이 찾아올 때 알아차리는 것이다. 고마워하는 마음을 억지로 느끼려 하지 말고 그것이 느껴질 때 주목하라. 기억하라. 어떤 감정이든 자라게 하는 것은 당신의 관심이라는 점을 아주 작은 감사의 느낌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라. 그 대신 그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주목하면서 그런 감정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라. 그것이 커질 때 느껴지는 온기와 편안함은 당신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끝내주게 근사한 감정 중에 하나다. 감사하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꼭 필요한 걸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되지 환경이나 상황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감사는 인생을 보는 태도이다.